포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오늘은 제4편입니다. 3편에 나갔던 댓글에 시청자분께서 그 배를 좀 가려달라고 이번 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탈소기화 사업, 그 핵심인 네옴 프로젝트, 네옴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탈소기화 전략을 설명을 하면 저희가 오일 피크 또는 피크오일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영어 전문가이신 우리 윤윤숙 팀장께서 피크오일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피크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피크 정점이라는 뜻이겠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저도 4년제 대학을 다녀서. 네. 그 피크 오일이란 개념은 예전에는 1980년대 정도에는 석유를 아껴 써야 된다. 원유가 언제까지 무한정 나올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예전에는 피크 오일이란 개념이 공급이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양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처럼 그런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석유를 사용하는 양이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수요가 정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최근에 계속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피크 오일이라는 개념이죠. 자, 일단 오일 수요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오일 수요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크 오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계산했던 거는 피크 오일이 2030년에서 2040년 정도 그때쯤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피크 오일이 와 있다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공유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연료 효율이 낮았던 항공기들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항공기들이 연료 효율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원유 수요는 좀 줄어들겠죠. 지금 윤 팀장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계속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데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에 눈에 띄게 오일 수요가 줄어서 체감을 하듯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점을 찍었다라는 피크라는 거 좀 방점을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일 수요를 담당하는 국가들의 구성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산업통상자원부 출입하고 계신 박성준 기자께서 한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미를 한번 제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상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기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1일 원유의 전 세계적인 수요량이 8천만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한 30% 정도가 원래는 미국과 이제 중국이 썼거든요. 그 많은 양의 이제 석유를. 근데 국제적으로 좀 지형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아까 피크 오일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양한 또 에너지원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국가별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 수입을 하나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네, 중국은 하루 1,400만 배럴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동에서 1,000만 배럴 정도를 사우디와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4월에 급락했을 때 유조선 엄청나게 꽉꽉 채워서 원유를 사들이면서 그리고 비축률을 상당히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원유 소비가 그만큼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사든지 중국이 사든지 물건만 팔면 되는 건데 왜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저도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오일은 일단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만큼 이렇게 많이 수요를 하는 국가고, 어떻게 따지면 VIP라고 칠 수 있는데, 사우디 주도로 오펙이 오일 결제를 위안화가 아닌 달러로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위안화를 사용할 수 없고 달러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거나 달러 이외에 다른 통화를 가져가면 기름을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유가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 40달러 정도가 올랐는데, 40달러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8천만 배럴이라고 하면은 3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오일 달러가 매일 유통이 되는 건데, 기술통화 자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이렇게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그 원유를 사는데 사용되는 게 좀 불만이죠. 그래서 위안화를 그 국제적인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최근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안 그래도 미중 무역 그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에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제 기축 통화가 달러라는 그 사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통화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VIP는 떠나버리고 중국이라는 VIP는 왔는데 그 VIP가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 위안화를 안 받니? 그 환전 수수료만 해도 그 하루에 수천만 원씩 나오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어떤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 속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2030 프로젝트인데요. 2030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랍어까지 지금 섭렵하고 계신 임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랍어는 제가 정말 모릅니다. 그 사우디 2030은 2016년에 발표된 그 이른바 사우디의 차세대 그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탈석유화인데요. 그동안 그 사우디를 바쳐왔던 거는 그 오일머니, 이른바 그 원유를 팔아서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피크 오일 등 그 원유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원유에만 그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목적 하에 네.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 2030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네옴 신도시. 그 아랍어 전문가 옆에서 지금 제가 번데기 옆에서 주름을 잡는 건데 니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랍어로는. 그 니움 신도시가 어떤 건지 그 저희 김혜영 기자께서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네옴 신도시라는 것은 이제 홍해 근처에 조성이 되는 서울의 44배 규모의 신도시라고 합니다. 사업비만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비전 2030에 들어가는 총 돈이 그 약 969조 원입니다. 그 중에서 600조 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네옴 그 사실상 프로젝트가 전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옴 시티는 사우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네네네네.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 모든 그 도시 시스템이 굴러가는 사우디의 비전을 그대로, 청사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나 홍콩처럼 금융과 IT, 국제회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스마트 시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 그 기업들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IT 인프라라던가 반도체라던가 5G 기술 같은 그런 신기술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요. 특히 긍정적인 점은 네옴시티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빈살만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제가 딱 그 중간입니다. 예. 안 궁금한데. 지금까지 3차례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 그 재계 맏형이지 않습니까? 총수들과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만나기 힘든 인물이고 뭐 빈살만도 뭐 만나기 힘든 인물인데 두 사람이 3번씩이나 만났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상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빈살만이라는 인물이 계속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빈살만한 인물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빈살만의 의미는 사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살만의 아들 무함마드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사우디 왕가에서는 자기 5대주 할아버지까지 이름에 표기를 합니다. 그 빈살만의 풀네임은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빈 아지즈 빈 땡땡땡 빈 해서 맨 마지막에 사우드까지 가는데요.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많이 기네요. 네, 사우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이 방문을 했을 때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과 수소차를 투입을 해달라는 그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1회 충전으로 450km까지 갈 수 있는 네. 이게 사실상 제일 긴 거리라고 볼 수 네네. 있거든요. 네. 그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석유 연료 대신 친환경적인 연료를 네. 사용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요가 제로, 큰 오일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소차 수소차. 분야에서. 수소차는? 근데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여기에 중동 오일머니까지 들어가다 보니 지금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네네네. 상황입니다. 아, 수소차 개발에 네. 좀 더 박차를 가야 일본. 되지 네, 않느냐라는. 네네네. 일본이 미라이를 네. 개발했는데 일본어 전문가로서 얘기하면 미라이가 아마 미래의 미래. 뜻 아닌가요? 아. 맞죠? 전문가인데 왜 확신이 없으시죠?
정부 얘기를 저도 조금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네. 그 스마트 시티의 건설에 관련된 굉장히 큰 호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 지금까지 그 산업전략대화라고 각 업종별로 한 번씩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6차 대화에서는 건설업계들을 다 불렀거든요. 금융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건설을 하거나 새롭게 인프라를 조성한 언택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부도 같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좋은 지적인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좋은 지적인 것 같네요. 그 탈석유와 피크오일 관련된 스토리들을 한번 좀 쭉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위안화불기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텐데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그 오늘 저희가 그 댓글을 반영했듯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생산적인 댓글은 저희가 100% 반영해서 그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